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광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항공우주 방위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UAM, UAM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해마다 좀 중요한 사건, 굵직굵직 같다는 사건들, 의미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쉽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좀 허락하면은 당연히 투자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저희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부를 증식하시는 그런 얘기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하고 겹치는 거는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나왔던 거고요. 네, 일단 첫 번째 UAM, AAM 다 동일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 이런 컨퍼런스가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크래프트 같은 거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과학 동화 이런 거 보면 플라잉카 이런 거 그때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때도 연구했었고 개발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UAM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개념이 좀 기틀을 잡은 거는 저는 201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폭제가 됐던 거는 여기 보시는 이 리포트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버의 이제 사업부서였던 우버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냈던 화이트 페이퍼인데 이거를 이게 나왔었고 이게 세상에 나오면서 저도 이때 이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기존에 PAV라고도 부르기도 했었고 플라잉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이런 거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좀 속도가 빨라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투자도 물론 많아졌습니다. 뒤에 왜냐하면은 이제 우버라는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테니 기체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이제 규정을 약간 정해준 거죠. 근데 대신에 성능은 어찌해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걸 일원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비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그 이후에 더 빨라졌고요. 그런 변화들이 시작된 게 사실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만 낸 게 아니었고요. 그 뒤에 지금 오늘 우리처럼 이런 컨퍼런스들을 우버는 그때 우버 엘리베이터 서밋이라 해서 17, 18, 19 이렇게 매 연마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뭔 의미냐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연마다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그때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사들도 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2020년에 돌아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다들 이쪽 가고 있지만 코로나, 코비드 19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엘리베이터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 매각이라고 보긴 않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걸 받은 쪽은 조비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버 주주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때 당시 2020년만 해도 지금 이제 결과를 알고 보면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다들 걱정이 많았잖아요. 저도 많이 걱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많이들 빠졌고 돈 셧다운도 됐었고 우리나라가 셧다운을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엄청난 셧다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버 주주들도 원래도 돈을 너네 못 버는데 지금 너네 이런 거 왜 하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빼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연말에 이제 이런 매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이후에 지금 돌아보시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자산을 매우 증식시키기 좋은 엄청 좋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코로나라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죠. 돈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거의 제로였고요. 돈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런 돈들이 여러 군데 갔는데 그 중에 이제 UAM 쪽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투자가 얼마나 들어왔냐를 좀 도식화한 건데 20년부터 해가지고 21년에 쫙 엄청 올라가죠. 우리 돈으로 한 5조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상장해서 들어온 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때 벌어졌던 거는 이제 상장, 흔히 말하는 상장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좀 전문적인 거긴 하지만 상장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기업이 된다는 거죠. 공개 기업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냥 주식 증권회사 통해서 한 주도 살 수 있고 두 주도 살 수 있고
그게 이제 퍼블릭 컴퍼니인데 그렇게 퍼블릭 컴퍼니가 된 거고 5개 회사가 결국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어떤 사업가가 내가 상장 회사가 된다라는 건 엄청난 이제 성과를 이룬 건데 이 회사들은 사실 지금도 돈을 못 벌고 있고요. 그때도 못 벌고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식 루트로는 상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는 스펙이라는 그런 약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상장 회사가 된 거였고요. 5개 회사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조달 자금 보시면요. 이때 이제 앞서 했던 회사들 조비나 아처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돈을 땡겼어요. 네, 속된 말로 땡겼고요.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가까운 돈들을 많이 땡겼죠. 그 뒤에 갈수록 좀 떨어지는데 이게 뭐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2020년 말 21년 한 상반기까지는 엄청 주식 시장도 좋았고 막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 가면서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겠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실제 지금 그 뒤에 금리 올라갔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돈이 귀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지머니, 그러니까 쉽게 돈이 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리뎀션 레이쇼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스펙이 어떤 회사를 합병을 한다. 여기 보면 뭐 조비, 아처 이런 회사를 합병을 합니다. 주주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오케이시고요. 싫으시면은 저희가 환불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62%, 49%란 말은 이걸 원래 갖고 있던 주주들이 60%가 그냥 환불해 주세요. 싫어요.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21년 12월에 한 버티컬, 22년 5월에 상장한 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싫어요 하고 돈 주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 자금 보면 두 개로 나뉘는데 파이프가 있고 스펙이 있어요. 그러면 스펙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프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회사들, 예를 들면 뭐 SKT가 조비 투자한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는 이제 투자를 했지만 그 밑에 이제 리테일 일반 주주들은 아유 지금 안 그래도 금리도 올라갈 거 한데 난 싫어 그러고 환불받고 나갔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돈을 많이 못 땡겼지만 그래도 좀 먼저 했고 그런 회사들은 좀 많이 자금을 받았다. 22년에 또 그 다음에 벌어졌던 가장 큰 일은 이제 기준이 TC 기준 변경된 거 미국에서 앞서 우리 이제 전문가 수석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도 들었는데 어렵잖아요. 아까 다 100% 이해하신 분이 이 자리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 정말 인증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 그래서 방금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항공기 인증을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공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일반 뭐 공산품,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공산품은 완성품 자체를 인증을 합니다. 근데 항공기는 그게 안 돼요.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고 가서 인증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어떤 걸 만들면은 설계할 때부터 그런 가망당국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계도 인증해야 되고 나중에 공장도 지으면은 그 공장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너네가 설계한 것처럼 만들 수 있어? 똑같이 할 수 있어? 이걸 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FAA가 22년에 갑자기 22년 5월에 이거 바꿀래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두 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갈래에서 이제 설계 인증은 두 개로 나뉘는데 21.17A로 가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토대로 하겠다. 그리고 21.17B로 가는 거는 아니야. 이건 새로운 걸 만들 거야. 이런 건데 원래는 여기 21.17A의 파트 23 이게 경비행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되 뭐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게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가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그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근데 그거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럴 거야. 뭐 약간 서로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청장도 바뀌고 뭐 이런 여러 일이 있는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비행기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니야. 이거는 파워드 리프트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새로 다시 만들래.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뭐 그러면은 그게 뭐 큰일이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제조사 입장, 개발사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왜냐? 이러면은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좀 기다리면 되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개발사들 특히 스타트업들은 다 돈입니다. 예, 뭐 조비나 아처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3, 4억 불 써요. 비용만으로.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나가는 거잖아요. 1년 늦어지면 5천억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돈 버는 회사,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별로 큰 타격 없죠.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큽니다. 1년이면은 말 1년, 2년 되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고 결국은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22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에는 이제 지금이죠. 연초에 이제 큰 일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여기 이제 상장 5개사들로 이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야 지금 돈도 못 버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인증 기간이 늘어나겠네? 너네 근데 그때까지 뭐 개발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기준이 나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나가고 있는 거니까 망할 수도 있겠네?라는 게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상장사니까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그 짙은 파란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고요. 22년 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22년 동안에 쓴 비용이 옆에 옅은 파란색인데 이거를 나눠보면은 이제 너네 몇 년 버틸 수 있겠네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비용은 물론 더 쓰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앞서 있는 조비, 아처, 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 3년은 괜찮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릴리움, 버티컬 같은 회사는 와 딱 1년치만 남은 거죠. 그러면은 당장 1년 뒤에 절대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너네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하니까 주가도 완전 폭락을 했고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반기까지 재무제표 나왔고 곧 이제 3분기까지 나올 건데 상반기 거 기준으로 하면은 좀 이런 차이는 바꿔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당장 돈이 필요한 거는 지금 릴리움하고 버티컬이 정말 필요한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회사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게 조비가 이제 한 3억 불을 더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불이 우리 SK텔레콤에서 1억 불을 넣었고요. 아처는 이제 원래 기존 투자자였던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자동차전 스텔란티스 뭐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여기에 또 보잉도 아마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고요. 릴리움은 이제 급한 불을 좀 껐습니다. 기존의 투자사들이 돈 땡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바뀐 거는 릴리움하고 버티컬 같은 경우 릴리움이 아까 0.8년 남았는데 1.5년 넉넉하진 않죠. 그래도 한 2년 내년까지는 이제 버틸 자금이 됐다 보시면 되고 버티컬은 아직 추가로 안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언론에 나오기로는 아마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제 투자 당해 받아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올해 이제 또 굵직한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그 TC 이렇게 파워리프트로 갈 겁니다. FA가 말했고요. FA가 이제 업체에서 다들 우려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나요. 대신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FA에서 그때 최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1년 만에 이 특별 연방 SFAR을 일단 공시를 했어요. 게시를 했었고요. 이제 게시하면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이렇게 초안을 게시하면은 이제 그 업체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미 끝났고요. 이미 다 제시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려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한 거, 저 게시한 거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고 이해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에너지 리저브가 너무 짧다. 길다죠. 이렇게 가면은 지금 현재 이비톨 그 스펙상으로는 어렵다. 이거 좀 인정해 달라는 게 지금 업계 요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조종사 교육함에 있어서 지금 보통 항공기들은 다 듀얼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식인데 이비톨은 작기 때문에 지금 다 조종석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 요구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최소 비행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걸로 뭐 이게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경제성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조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군에 납품을 했고요. 이게 원래 내년 말에 납품하는 일정이었는데 막 한 6개월 정도 빨리
이미 한 대를 납품했고 내년에 또 납품을 합니다. 납품하면 뭐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군에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당연히 민간용으로도 이전이 되겠죠. 그런 경험이나 데이터나 이런 게 다 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동안의 조비는 한 번도 파일럿 테스트, 아까 사람이 타서 한 거는 하지 않았어요. 밑에서 원격으로 해서 테스트하고 공략하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사람이 직접 타서 여기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대 만드는 거랑 이걸 양산해서 수백 대, 나중에 수천 대까지 가는 거는 또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됐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 3개 업체가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비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솔직히 한 건 아처였고요. 아처는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작년쯤인가요? 발표를 했고 조지아주 코빙턴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들고 연 한 650대 만들 거고 한 200 인증 받고 25년에 가동할래요라고 해서 땅은 이미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비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비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이고요. 한 500대 연간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이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베타 같은 경우는 베타는 이제 비상장사,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된 회사라서 정보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베타는 좀 전략 수정하긴 했어요. 일단은 이비톨보다는 우리 이시톨 먼저 할게. 약간 이런 전략이 됐지만 좀 다른 점은 앞선 조비나 아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CG입니다. 아직 된 거 아니에요. 할 겁니다. 근데 베타는 보시면 사진이에요. 얘네는 오픈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다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시톨, 그러니까 이비톨 말고 이비톨을 다음에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되는데 수직 이착륙 안 되는, 그러니까 위에 이걸 떼고요. 전기로 그냥 수평으로 이륙하는 그 모델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럼 인증도 좀 더 쉽거든요. 기존에 있는 인증 기준으로 가면 돼요. 바뀐 거 안 기다려도 되고요. 그래서 베타는 실제로 이미 오픈을 했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고 실제로 대량의 양산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구체화됐구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다들 아시겠지만 드디어 중국에서는 이 항이 TC를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있고 이게 사실 이제 CAAC, 그러니까 중국의 CAAC 그 중국의 가망 당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당장 된다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쓸 수는 없겠으나 그리고 뭐 의견 논란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이나 유럽도. 왜냐하면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혁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당연히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A라든지 이아사도 제 안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여기에 투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항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만약 이항 주가가 다시 더 막 오르면은 투자도 더 많이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좋은 효과를 할 겁니다. 근데 반대 케이스 이항했는데 잘 안 됐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파리 올림픽이 될 거고요. 파리 올림픽에 이제 실제로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표를 구해서 탈 수는 없을 거예요. 표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5대로 이거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장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3,000명 안에 들 자신 있으시면은 가서 탈 수 있고요. 그냥 보는 거로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뒤에 이제 블루콥터랑 다들 발표해 주실 텐데 이걸 잘해야지 그 뒤에가 수월해집니다. 이거 좀 만약에 행여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 안 되면은 이제 고난의 길이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리 올림픽 다음 올림픽이 또 공교롭게 LA 올림픽이에요. LA 올림픽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컨옵스도 미국은 이제 2.0 얼마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부속으로 이제 AAM 시행 규칙 계획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 이 안에 보시면은 그 이노베이트 28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번에 이제 국내에 잘못 소개돼 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미국이 28년에 한대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28년 되면은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인프라 만들게 준비할게라는 거고요. 왜 28년이냐?
LA 올림픽 28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년에는 만약에 LA 올림픽 가시면은 전 세계에서 3,000명 안에 안 드셔도 돈만 내면은 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쌀 거예요. 하지만 돈 내면은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UAM 타고 호텔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상장할 때 그 스펙 주주들이 거의 뭐 나중에는 거의 100%다 환불하고 나갔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현재까지는 현명하신 투자자입니다. 왜냐 다 빠졌거든요. 5개 주식 중에 그나마 이제 조비, 뭐 아처, 그 다음에 이부 같은 경우는 상장 대비 다 스펙이니까는 10불이에요. 대부분 원래 시작가는. 그래서 그거 대비 한 20-30%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릴리움하고 버티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금이 거의 1년치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디 거의 뭐 계속 기업으로서의 우려가 크겠죠. 그러니까 거의 90%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신 거는 잘한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네. 그리고 현재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오셨다면 UM을 좋게 보셨을 거니까 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펙 선생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 게 원래는 이런 초기 산업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6개의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그냥 다 말하면 너무 많고요.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싸다 비싸다 뭐 이거는 사실 다른데 일단 2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가 비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켓 캐피탈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뭐 매일매일 바뀌는 거지만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조비가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제일 비쌉니다. 45억 달러. 우리 돈은 한 5, 6조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싼 데가 나머지는 한 뭐 저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금액으로는 조비가 제일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또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절대 금액으로 만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툴이 있지만 뭐 PER, PBR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근데 지금 이런 회사들은 그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돈을 못 버니까 매출이 없는 회사가 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제가 굳이 한번 비교 대상을 세워본 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을 펀딩 그동안 누적적으로 내가 투자받은 금액으로 나눈 겁니다. 투자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위에 이제 펀딩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조비가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거는 여기 4.4, 5.1, 2부랑 이항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를 선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알아야 되겠지만 더 그래도 제일 먼저 받을 건 여기 런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는가 몇 년 버틸 수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투자는 정도는 없지만 뭐 이런 거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결국 그렇지만 시간을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고요.